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건 왜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굳이 수입해서 쓸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만든 이 물건을 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들 좋아하고 사갈까? 이런 궁금증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제경제학 가이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모든 질문의 핵심 열쇠인 상대 가격과 비교 우위라는 두 단어로 국제무역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역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처럼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편안하게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국제경제라는 거대한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다룰 순수 교환 모형은요, 국제경제학이라는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단단하고 중요한 주춧돌, 바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머리카도 모형이라든지 핵쇼 올림 모형 같은 아주 멋지고 화려한 이론들도 전부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춧돌을 제대로 이해해야 전체 구조가 흔들리지 않겠죠?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째, 아무도 서로 교류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세상을 먼저 상상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취향의 차이와 자원의 차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딱 던졌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물건 가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 비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생님, 박사님,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 무역을 아예 안 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한 나라가 외부 세계와 모든 문을 쾅 닫고 자기들끼리만 산다고 상상하면 그 나라 경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경제학장 박사. 와,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줬어요. 경제학에서는 바로 그런 상태를 아우타키, 우리말로는 자급자족 상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완전히 고립된 경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자급자족 세상에서는요, 물건 가격이 아주 단순하게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섬나라에 바나나는 막 넘쳐나는데 사과는 아주 귀하다고 해봅시다. 근데 또 사람들은 사과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사과 가격이 바나나보다 훨씬 비싸겠죠? 외부에서 사과를 싸게 들여올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가격이 오직 그 나라 안에 공급량과 사람들의 선호도 이 두 가지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미있는 상상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지고 있는 자원은 완벽하게 똑같은 두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건 딱 하나, 사람들 취향 뿐이에요. 과연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일어날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가로축은 X제, 예를 들면 고기의 양이고요. 세로축은 Y제, 채소의 양을 나타내요. 두 나라 모두 2라는 한 점에서 시작하죠. 이건 두 나라가 가진 고기와 채소의 총량이 정확히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곡선 모양이 다르죠? 저 곡선은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행복도가 똑같은 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거든요. 이 곡선 모양이 다르다는 건 두 나라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좀 더 재밌게 예를 들어볼까요? 본국은 고기, X제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루피의 나라이고 외국은 다양한 식재료 Y제의 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지의 나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 다 가진 건 똑같지만 루피의 나라에서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채소를 많이 포기할 의향이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반면에 상지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바로 이 취향의 차이가 각 나라의 상대 가격을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학생님, 잠깐만요. 그럼 루피의 나라에서는 고기가 비싸고 상지의 나라에서는 채소가 비싼 거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 나라에서 싼 걸 상대방한테 팔고 자기 나라에서 비싼 걸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둘 다 원래보다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무역이 시작되면
루피 나라의 비싼 고기 가격과 상디 나라의 싼 고기 가격 사이 그 어딘가에서 새로운 국제 가격이 딱 형성돼요. 그래프에 보이는 AB선이 바로 그 국제 가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예산선입니다. 예산선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걸로 살 수 있는 상품 조합을 보여주는 선인데 이 새로운 선이 무역이 없을 때보다 훨씬 바깥쪽에 그려져 있죠. 그건 바로 두 나라 모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마법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루피의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남아돌던 채소, Y제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그토록 원하던 고기, X제를 더 많이 수입해요. 상지의 나라는 정확히 반대로 하고요. 그 결과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F와 F'이라는 지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죠. 두 나라 모두 더 높은 무차별 곡선, 다시 말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에 도달했으니 이거야말로 완벽한 윈윈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무역의 이익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두 나라 사람들 취향은 똑같은데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원의 양 자체가 다르다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무차별 곡선 모양이 같죠? 그러니까 두 나라 사람들 취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본국은 2점, 즉 X제. 예를 들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외국은 2스타점, 즉 Y제, 예를 들면 농산물이 훨씬 많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따라서 무역을 하기 전에는 본국에서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쌌을 거고 외국에서는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쌌을 겁니다. 이 표가 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본국은 반도체가 풍부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외국은 농산물이 풍부해서 가격이 쌉니다. 바로 이 무역을 하기 전의 가격 차이가 무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즉 엔진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싼 것이 상대방에게는 비싸니까 서로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무역의 문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본국은 자기들이 가진 풍부한 반도체, X제를 수출하고 외국은 자기들이 가진 풍부한 농산물, Y제를 수출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무역이 시작된 원인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두 나라 모두 무역을 통해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무역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학생님, 박사님,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결국 국제 가격에 맞춰서 거래를 하면 모두가 이득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국제 가격이라는 건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데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정답은 역시나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의 수요와 공급을 봐야 한다는 점이 다르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떼다 보면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1단계, 먼저 각 나라의 국내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그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비싸지면 나는 팔겠다는 수출 의사,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와, 더 싸지면 나는 사겠다는 수입 의사, 초과 수요라고 하죠. 를 파악합니다. 마지막 3단계. 한 나라가 팔고 싶어 하는 양과 다른 나라가 사고 싶어 하는 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바로 그 가격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의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3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쭉 뻗어나가는 선이 외국의 초과 공급 곡선입니다. 가격이 이만큼 오르면 우리는 이만큼 더 수출할 의향이 있어 라는 뜻이죠.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선은 본국의 초과 수요 곡선입니다. 이건 가격이 이만큼 내려가면 우리는 이만큼 더 수입하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의사가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 이 스타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악수가 이루어지고 세계의 균형 가격인 PW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꽤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라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역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들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설명해 줍니다. 브라질의 풍부한 토지라는 자원과 우리의 커피를 향한 사랑이라는 취향이 만나서 커피 무역이 일어나고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라는 자원과 전 세계인의 수요라는 취향이 만나서 스마트폰 무역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름에서 시작된 무역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래프와 이론들은요,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을 명쾌하게 읽어내는 해독 렌즈와도 같아요. 국제경제학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다 보면 분명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